오늘 살펴볼 기업은 좀 흥미롭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만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시장의 기대감은 뭐랄까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네, 2025년에 적자까지 기록했는데 말이죠. 네, 바로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숨은 강자, 두산 테스나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 실적만 보면 분명 아쉬운 점이 많았죠. 네네. 그런데도 주가는 AI 성장주 대접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이 간극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2022년에 인수한 후에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짚어보죠. 네. 보통 반도체 테스트라고 하면 그냥 완성된 칩을 기계에 넣고 돌리는 그런 단순한 작업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두산 테스나가 하는 일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나 카메라의 눈을 검사하는 거라고요? 네.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AP? 또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CIS, 이미지 센서 같은 시스템 반도체가 설계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최종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수백만, 수천만 개의 회로가 정말 미세한 오류 하나 없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완제품에 탑재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최종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력 사업도 바로 이 웨이퍼 테스트라고 하던데요. 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90%나요? 네, 반도체 칩을 하나하나 잘라내기 전 그 둥근 원판 모양의 웨이퍼 상태에서 미리 불량 칩을 걸러내는 공정이죠. 여기서 어떤 제품들을 주로 다루는지가 두산 테스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스마트폰의 두뇌, AP가 포함된 SoC, 시스템 온칩 분야로 전체 매출의 한 40에서 45%를 차지하고요. 그럼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최신 스마트폰이 잘 팔릴수록 두산 테스나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구조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력 제품은 카메라의 눈, CIS로 매출의 한 30에서 35% 정도를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이요? 네, 2022년만 해도 매출 비중이 6%에 불과했는데 2024년에는 20%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이제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고 있으니 그 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 테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AP, CIS,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차량용 반도체까지 정말 매력적인 포트폴리오인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성장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실적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던 걸까요? 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보다 25% 가까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391억 흑자에서 160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전방 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하면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테스트 물량이 직격탄이 됐죠. 적자 전환이라니 상식적으로는 위험 신호 아닌가요? 그런데 재무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숨어 있다고요? 바로 그게 이 기업을 볼 때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장부상 적자 뒤에 숨겨진 현금 흐름을 봐야 하는데요. 14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동안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무려 1,026억 원에 달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장부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실제로는 돈을 벌어서 곳간에 현금을 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핵심은 감가상각비에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네, 미래를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3분기까지만 1,300억 원 가까이 회계상 비용으로 잡힌 겁니다. 이건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말하는 착한 적자의 전형입니다. 착한 적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장부상 이익을 깎아먹는 것처럼 보일 뿐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은 오히려 탄탄했던 거죠. 심지어는? 네, 심지어 그 현금으로 빚을 갚아서 부채 비율은 오히려 80%에서 6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 가려고 PT 비용을 한꺼번에 결제해서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실제로는 몸에 근육이 붙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거군요. 가장 적절한 비유입니다. 불황기에 오히려 내실을 다진 셈이네요. 네, 다행히 2025년 4분기부터는 SoC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엔 재무, 전략 전문가인 김윤건 CFO가 단독 대표로 오르면서 경영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다른 회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삼성의 파트너 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만의 필살기 같은 게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에는 두산 테스나 외에도 네페스 아크, LB 세미콘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 LB 세미콘. 네. 하지만 각자 주특기가 확실히 달라요. 무협지로 치면 한 명은 검의 달인, 한 명은 창의 고수, 다른 한 명은 헌법의 대가 같은 거죠. 오,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두산 테스나는 APCIS 같은 고성능 로직 칩 테스트의 최강자, 즉 검의 달인입니다. 검의 달인.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고 수익성도 좋죠. 그래서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량에 실적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 반면 네페스 아크는 스마트폰의 전력을 관리하는 PMIC, 전력 반도체가 주력인 창의 고수고요. 모회사 네페스와 연계해서 패키징부터 테스트까지 한 번에 수주하는 턴키 전략이 강점입니다. 그럼 LB 세미콘은 검법의 대가되겠군요. 그렇죠. LB 세미콘은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구동하는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 분야의 제왕입니다. DDI. 칩 위에 미세한 돌기를 만드는 범핑 공정에 특화되어 있고 삼성 외에 LX 세미콘 같은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시장에선 세 회사 중에서 미래 성장성이 가장 높은 차량용 반도체와 고성능 AP 비중이 높은 두산 테스나를 대장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두산그룹에 인수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미래를 보고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두산은 인수 당시 5년간 1조 원 투자라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고요. 1조 원이요? 네. 실제로 2024년까지 벌써 6천억 원이 넘는 설비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택과 안성 지역에 대규모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고객사 물량이 나오기 전에 미리 장비를 사두고 공장을 지어놓는 선제적 투자 전략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잠시만요. 그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요? 고객사 주문 약속도 없이 수천억 원을 먼저 쏟아붓는다는 건데 만약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너무 과감한 도박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앞서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최근의 적자도 이 선제적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부담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박이라기보다는 핵심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미래 로드맵을 믿고 함께 가는 동맹의 징표에 가깝습니다. 동맹의 징표. 삼성이 앞으로 3나노, 2나노 공정에서 쏟아낼 최첨단 칩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 갖춰놓는 거죠. 호황기가 왔을 때 이 물량을 독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런 투자를 바탕으로 신사업도 준비하고 있겠죠. 어떤 방향을 보고 있나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 번 강조한 자율주행차 시장에 올인하는 겁니다. 역시 자율주행이군요. 네, 자율주행차의 두뇌, SOC와 눈, CIS 테스트 역량을 강화하는 건데요. 특히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칩을 고온, 고압 등 극한의 환경에 노출시켜 내구성을 시험하는 버닌 테스트 설비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버닌 테스트. 두 번째 방향은 뭔가요? 바로 후공정 턴키 솔루션으로의 진화입니다. 턴키 솔루션. 얼마 전 자회사였던 엔지온을 흡수합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지온은 웨이퍼를 종이처럼 얇게 갈아내는 백그라인딩 같은 공정의 강점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단순히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련 공정까지 묶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런지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25배로 훌쩍 넘더군요. 과거 10에서 15배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는데 이건 좀 거품이 낀 것 아닌가요?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 바뀌었다고요? 네. 과거에는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실적이 좋고 나쁘면 덩달아 나빠지는 단순 장비 업체,
즉 시클리칼 주식으로 봤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는 AI와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에 올라탄 핵심 성장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회사는 미래 기술이 현실이 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보고 미래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그 기대의 근거가 되는 2026년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본격적인 수확기가 올 거라고 보던데요. 네, 2026년이 대규모 투자의 결실을 맺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에서는 매출 4,500억에서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00억에서 900억 원 수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이런 칩은 테스트해야 할 항목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자연스럽게 테스트 단가가 올라갑니다. 둘째는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2나노 공정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 수율 문제. 네, 갤럭시 S26 등에 탑재돼 차세대 칩 양산이 본격화되면 미리 준비해둔 두산 테스나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죠. 나머지 두 가지는요? 셋째는 드디어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영업 레버리지요? 그동안 실적에 발목을 잡았던 막대한 감가상각비 부담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차 희석되는 거죠. 매출이 10% 늘 때 이익은 20%, 30%씩 늘어나는 폭발적인 이익 증가 구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차량용 반도체 부문이 확실한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를 정리해 주시죠. 투자 포인트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와 차량용 반도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 그리고 공격적인 선제 투자를 통해 구축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반면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투자자라면 가장 경계해야 할 아킬레스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단연코 삼성전자 의존도입니다. 아, 역시. 매출의 90% 이상이 한 곳에서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 수주에 실패한다. 네. 그럼 그 물량을 기다리며 투자해놓은 두산 테스나의 공장은 그대로 멈춰서는 겁니다. 삼성의 AP인 엑시노스가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죠. 높은 고정비 구조도 리스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매출이 조금만 꺾여도 막대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익이 훨씬 더 크게 훼손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주가에 부담을 줬던 전환사채, CB 같은 잠재적 매도 물량, 즉 오버행 리스크는 다행히 모두 해소되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건 다행이네요. 네, 두산 테스나의 미래를 볼 때 기업 자체의 성장 전략과 더불어 그룹 차원의 큰 그림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룹 차원이요? 네. 최근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재료가 되는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럼 소재, 그러니까 웨이퍼부터 후공정 테스트까지 반도체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려는 두산그룹의 큰 그림이 보이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직접적인 사업 시너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산그룹이 반도체를 미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소재, 설계,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려는 야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거대한 퍼즐 속에서 두산 테스나가 어떤 조각으로 맞춰지게 될지, 단순한 테스트 전문 기업을 넘어 그룹의 반도체 사업 전체를 이끄는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